얼마 전 한국에서도 북한이 한류 유입을 막기 위해 영상 유포자들을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고 흥미로워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본의 데일리 NK가 입수한 평양문화어 보호법 전문을 통해 2020년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살펴보면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 유입의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이를 제거하는 데 무척이나 진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한국식 말투를 괴뢰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정의를 평양문화어 보호법 2조 2항에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괴뢰어란 어휘, 문법, 악센트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면서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잃은 잡다한 말로 세상에 없는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쓰레기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 괴뢰어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58조. 괴뢰어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어로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송수신하거나 괴뢰어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음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등을 작성한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죄상이 중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유포자의 경우는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59조. 괴뢰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인쇄물, 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최고형은 사형에 처한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최근 단속을 했다는 말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12월 8일 데일리 NK 재팬의 기사를 인용 번역해 보겠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의주 역전 광장에서 안전원들이 불시 문자메시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의 이유는 젊은이들이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알아본다는 것이다. 검사 줄에 서 있던 방적 공장의 젊은 여성 노동자가 동료들에게 파이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들통나 안전부로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노동 단련형 6개월의 처벌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운 나쁘게 본보기로 뽑히면 처형될 가능성마저도 있다고 전했다. 평안남도 은산에서도 지방대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부터 대학생 등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단속이 시작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대상이 되는 단어는 파이팅을 포함, 크크크, 따랑해 등 한류 컨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예전에 쓰던 오빠는 단속을 강화해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소식통들은 아무리 단속해도 일단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애정이나 우정을 가벼운 기무로 전하기에 딱 좋은 말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이팅을 북한어로 힘내자라고 사용하면 당과 수령을 위해 혁명적으로 살아투쟁하자는 선전이 연상된다. 문화의 침투는 사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이미지와 스타일이 박혀버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관련 보도를 보면 이미 한국 컨텐츠를 많이 본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래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게 역으로 공부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기래소, 알겠니? 가 아니라 아르간 등의 토착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힘은 생각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저는 직업적, 개인적으로 문화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고 현재 일본의 10에서 20대층의 한류가 단순히 매니아층이 아닌 주류가 인정, 소비하는 동경의 문화로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면서도 어린 시절 소니 워크맨, 파나소닉 CD 플레이어, 코끼리 밥통, 슬램덩크, 드래곤볼 등의 일본 문화의 상대적 우수성을 몸으로 느낀 세대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 역전 현상이 일어난 지금 매번 그 사실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에 한번 익숙하고 인정하게 되어버리면 그것을 탈피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점점 더 막기 힘들 한류 컨텐츠의 북한으로의 전파가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